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의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자 7월 5일 미즈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미국 현지에서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녹음하는 시간은 미국 서부 시간으로 아침 7시 26분이고요. 동부는 10시 26분 토요일입니다. 한국은 밤 11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주말에도 늘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비트코인의 현재 모습입니다. 10만 8,228.27을 가르치고 있네요. 그래도 기분 좋은 파란색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머스크가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른바 아메리카당 창당에 상원 의석 2개에서 3개 정도, 그 다음에 하원에서는 8개에서 10석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선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인 어제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창당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창을 열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감세법을 부채 노예화 법이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법안을 머스크가 저거 부채 노예화법이야 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예 스스로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은 양당제, 일부는 일당제라 그러죠. 양당제에서 여러분이 독립하고자 묻는지를 묻기에 완벽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밑에 찬반 투표창을 열었는데요. 머스크는 이어 올린 글에서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목표를 집중해서 상원에서 단 2개에서 3석 정도, 하원에서는 8개에서 10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 상하원의 공화, 민주 의석차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의석이면 논란이 많은 법률에서 결정적인 표결권, 일명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죠. 머리 좋아. 이렇게 되면 진정한 민의가 대변할 것이라고 머스크는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자, 민주 공화 양당 체제인 미 정치판에 아메리카당이 제3당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머스크는 창당 게시물을 올린 뒤에 트럼프의 감세법을 크지만 그리 아름답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한 랜드폴, 공화당 켄터키 쪽이죠, 상원원의 소셜미디어를 공유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의 100점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X에 올린 자, 창당에 대한 찬반 투표인데요. 현재 65.4%가 적극 지지하고 나섰고요. 반대는 34.6%. 아마 반대 쪽은 정치 그만하고 좀 테슬라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죠. 지금 65대 35 정도로 일단은 적극적 지지층이 더 많다는 것. 요거 계속 저희가 보면서 또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 재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자, 푸틴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더불어서 여러분, 어제부터 중국 시진핑이 사임한다는 뉴스가 지금 국제 쪽에서 솔솔 참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건강상의 그 이유로 일단 본인은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시진핑 이름으로 되는 것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거는 조금은 핑계인 것 같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국에서도 안티 시진핑 세력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 심해서 좀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인도가 트럼프한테 맞짱 뜨고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날짜를 딱 못 박았잖아요. 그랬더니 인도가 뭔 소리야? 누가 먼저 그렇게 날짜 박아? 하면서 대미 보복 관세를 WTO에 통보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모디 총리,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인도가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 7월 8일까지였죠.
이걸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WTO 세계 무역 기구의 대미 보복 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전환했는데, 자,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는 WTO에 공식 통지문을 제출하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 다자 무역 체제의 틀 안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도 정부는 통지문에서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 부과한 20% 관세가 인도의 대미 수출에 약 28억 9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의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미국이 해당 조치로 걷어들이는 관세 총액은 7억 2,500만 달러에 달하며 인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거두는 관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 7억 2,500만 달러, 1조 규모의 상응 조치를 할 권리를 보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자,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대응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PUC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는 마감 시한에 쫓겨 협상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시간적 압박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가 이익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며 국익은 모든 대외 관계에서 최우선 상황이라며 무역 합의는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여야 하며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국익에 부합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유제품 부문에서 인도의 이익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인도의 레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당초 인도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7월 9일 마감 시한 이전에 잠정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죠. 자, 모디 인도 총리도 트럼프 취임 직후인 2월 백악관을 찾아 연내 무역 합의 체결을 약속하기도 했죠. 하지만 협상은 미국의 농산물 및 유제품 시장 개방 요구와 인도의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관세 요구가 부딪히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인도 쪽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로서는 수용하기 상당히 벅찬 부분, 이 농산물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 등 의제를 담은 국제의제 핵심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4일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죠. 서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어제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 부채 한도 상향,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행정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이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자,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을 통과했고요. 상원에서는 지난 1일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지난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죠. 자, 지난 5월 20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대 반대 214, 기권 한 표로 통과됐고요.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JD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되면서 자, 하원 재의결 표결에서는 찬성 218대 반대 214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자, 오늘 서명식 행사는 애초 계획했던 군인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을 모두 초청하면서 행사는 더욱 성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서명 직후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하원에서 법안 의결시 사용했던 의사봉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으로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며 법률의 공식 시행을 알렸습니다. 자, 트럼프는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향한 연설에서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고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비율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요. 일단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작게리,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그렇죠? 하시면서 지켜야 되는데 후보가 4일에서 7일까지
지금 한창 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대폭적인 할인 행사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좋네요. 자, 음주운전 하지 말고 우버 타세요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LA 보석상 두 곳에서 또 절도 행위가 발생했는데 911 라인 절단까지 하면서 근데 외국인 7명, 돈 없는 7명 그렇죠. 지금 잡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에 뺑소니 사고가 있었네요. 1년 만에 20대 여성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얼바인에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 만에 NYM에서 20대 여성 용의자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자, 얼바인 경찰국은 작년이 5월 자, 컬버 드라이브와 드라이브트루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한 트라브코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용의자인 NYM 거주자 24살의 프랜시스 과달루프 페르세르 바니세스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당시 이 테르세로는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를 피하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나무 신호등을 잇따라 받으면서 전복됐고요. 운전자인 당시 67세의 앨런 리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지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뒤 자취를 감췄고 수사당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용의 차량을 얼바인 인근 주택가에서 발견했는데요. 차량 내부에서 테르세로의 신분증이 발견됐지만 자주 거처를 옮긴 탓에 소재 파악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결국 수사팀은 어제 1600블럭 NYM 블루버드에서 전격 체포했고요. 현재 차량 과실치사 및 중범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못 대처먹은 것.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잘못을 해도 어디 뺑소니 치고 말이야. 지난달 6월 LA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인터넷 장애 사건이 고의적 범죄로 인한 국내 테러 행위였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연휴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듣기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테슬라 시리즈 영상 올라가니까 많은 또 애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휴 기간 때는 여러분 푹 쉬셔야 됩니다.